예, 반갑습니다. 예. 자, 법성계 오늘은 책 빨리 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예, 펴세요. 400페이지. 자, 뭐 법성계 다 배우시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법성계를 펴시고 예,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제법부동벌레적 두 번째 구절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첫 구절 가지고 두 번 했어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벌레적은 법성, 원용, 무이상하고 같습니다. 법성이 제법이고 원용한 게 부동한 거고 무이상이 무이상하니까 본래 고요 정멸한 거다. 본래적이다. 법성이 제법이고 원용한 게 부동이고 무이상이 본래적이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완전히 똑같은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선 법성 하면은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법의 본질, 법의 특성, 모든 법에 공통된 특징. 법이라 하는 것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은 법이다. 뭐 굳이 말하자면 단어, 개념 이런 게 법이다. 법은 제법은 일체다. 일체는 12처다.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척법 합쳐서 이게 법이다. 이것을 벗어난 것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법성은 법의 본질이고 제법은 말 그대로 모든 법이에요. 그냥 모든 법.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같은데 법성 그러면 뭔가 모든 법에 공통된 그 무언가 본질, 특징을 강조한다면 제법, 그럼 말 그대로 모든 법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모양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제법으로 말하면 주로 눈에 이제 드러나는 현상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겠죠. 본질적으로는 법성이나 제법이나 같은 이야기다. 부동이라 하면 제법은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뭔가 이상하네. 왜 법은 분명히 해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세상도 이렇게 계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뭐 법회한다고 자리에 가만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허리도 아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동하다고 그랬을까? 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본래적, 본래부터 적, 이제 고요할 적자인데 이 고요할 적자라는 게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정멸의 적자입니다. 정멸하다. 본래부터 정멸하다. 정멸이라는 건 열반의 다른 말이죠.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았다. 벗어났다. 해가 무슨 재주로 번뇌를 다 뿌리 뽑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시계가 무슨 재주로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제법이니까 시계도 포함되잖아요. 모든 법이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법성계를 중얼중얼 하는데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래적 부동이라는 말이 제법하고 이렇게 맞는 매칭이 되는 말이냐 생각해 보면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문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그게 이 불교의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이라는 것을 제법은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본문 올라오면 보시고 부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요거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조 단경에 나오는 해능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해능 스님이 산속에 직가하면서 계시다가 이제는 내가 법을 펼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절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절에 가니까 마침 거기서 열반경을 쓰라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더라. 이제 깃발이 우리 생각하는 그 깃발이 아니고 왜 뭡니까? 단간지주에 세우는 번, 이게 만장 같은 겁니다. 만장. 뭐 따지고 보면 깃발인데 바람이 보니까 이제 그런 번이 펄럭이는 거지. 세로로 쭉 늘어진 거 있잖아요. 세로로 늘어진 거. 이게 이제 펄럭이니까 한 스님이 그걸 보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니까 다른 스님이 아니다. 깃발이 펄럭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두 스님이 말다툼을 옥신각신 하니까 거기에 해능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바람도 움직이지 않고 깃발도 움직이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심동,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 자중을 정리를 했다. 이게 이제 육조 단경에 나옵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뭐 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내 앞에 이제 시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시계라고 그냥 이름을 부여했을 뿐이에요. 이 뭔가가 나에게 너는 지금부터 나를 엄청 아끼고 소중히 여겨줘야 돼. 나는 너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시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내가 보고 이거 시계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여기 컵을 보고 목이 마른데 물을 좀 마시고 계속 법문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컵 속에 물이 너는 지금 분명히 목이 마를 것이니 지금부터 물을 마시도록 해라 하고 이 물이 내한테 말하는 건 아니죠. 제 이야기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보면.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을 처음에 보고 이거 목마르니까 마시면 좋겠네. 마셨는데 엄청 뜨거운 거야. 에이씨, 괜히 마셨네. 하고 이제 이 물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같은 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생각이 동하는 거죠. 동이라는 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내 생각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 세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좋았다가 싫어했다가 미워했다가 집착했다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측면, 동하는 것은 네 마음이지 이 세상 만물은 그냥 그대로 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법 부동 본래 정 모든 세상 만물은 삼라만상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부동해. 이게 부동이라는 말은 생각이 움직인다는 의미죠.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막 내가 그냥 괜히 오만 생각을 내는 거야. 내가 생각을 움직이는 거야.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요 말을 유식하게 말하면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부터 정멸하다, 고유하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6조 단경에 나온 해능 스님의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이런 의미일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의미로 끝나는 건가? 물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산수 가르치는 수준이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법성계는 화엄경을 210개의 글자로 압축한 거란 말입니다. 화엄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 화엄사상을 표현하는 거다. 그럼 화엄경에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제부부동본래정척에 관련된 광명각품에 보면 우리 요 이제 용수보살 약창기에 보면 나오죠. 광명각품, 운명품 어쩌고 저쩌고 막 하죠. 그 광명각품, 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목차입니다. 목차. 화엄경에 뭐 1장, 2장, 3장 할 때 그 장의 제목이라고 보면 돼요. 광명각품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한 생각에 널리 무량겁을 관하여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네. 이와 같이 삼세의 일을 요달에 맞춰서 요달에 알아서 모든 방편을 뛰어넘어 심력을 이루심이로다. 이제 심력이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사용하는 화엄경에 보면 뭐 십행, 십지, 십행 이런 열십자가 많이 나와요. 화엄경에서 이 열십자는 어떤 가장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십행하면은 내가 뭔가 수행을 할 때, 행을 할 때 가장 이 10가지를 하면 가장 완벽하게 내가 수행을 하는 거다. 십지 하면 10가지 내가 이 10가지 지혜를 갖추면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갖추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뭐 열십자가 나오면 이거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다. 이게 심력을 이루었다. 10가지 어떤 힘, 뭐 지혜를 이루는 힘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부처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동이라고 하는 말은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려면은 움직이는 거에 반대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머무르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 근데 화엄경에 보면은 머무름이 없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무주, 머무를 주자 써가지고 무주, 머무름이 없다.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없고 그 반대인 머무름도 없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과 무주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움직이려면 그것에 대비되는 개념인 정지라는 개념이 있어야 정지한 것에 비교해서 요 놈이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 감이 안 잡히겠지만 KTX 기차를 타고 간다. 기차 안에서는 기차가 물론 이제 몇 가지 전제를 하면 아주 소리가 전혀 안 나고 움직임도 없고 바깥에 창문도 다 내려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기차가 막 달려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2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밖에서 KTX가 샥 지나가는 걸 보는 사람은 자기는 가만히 서 있고 KTX는 200km의 속도로 지나가면 이제 엄청나게 빠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빨리 가네. 움직인다는 것은 대비되는 멈춰 있다는 개념과 비교해 가지고 상정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 움직임이 없다는 말은 상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인 정지, 머무름도 무주 없다.
것과 일맥상통한다. 같은 말입니다. 요거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부동은 무주다. 근데 무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앞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거, 무래, 무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르는 것도 없다. 가는 건 뭐냐? 갈 것자를 쓰죠. 간다. 이미 가버린 거 뭡니까? 과거. 그지? 온다. 아직 안 왔어. 아닐 미자를 쓰죠. 미래. 아직 안 왔어. 미래입니다. 그러면 무거, 무래, 무주는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도 무 없고, 무래, 미래도 없고, 무주, 지금 현재 여기 머무르고 있는 이 현재도 없다. 삼세가 다 없다.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으니까. 왜? 앞에서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그러죠. 원흉이라는 말이 뭡니까? 원융. 원만하게 융 다 녹여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게 원흉이에요. 융이라는 말은 녹인다는 뜻이라. 제가 이 원흉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온갖 금부치 들어갔다가 영광대에 놓고 다 녹이면 결국은 다 그냥 하나의 금덩어리가 되죠.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금리빨,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때려놓고 영광로에서 불을 1500도 이런 불을 떼가지고 다 녹이면 그냥 하나의 금덩어리가 돼.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 금부치들만 녹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금이야. 가정하기를 전체가 다 금이야. 이 전체를 다 영광대에 놓고 다 녹여. 그러면은 이 시계도 금으로 만들었고, 책도 금으로 만들었고, 하늘도 금이고, 공기도 금이고, 산도 금이고, 다 금이요. 그걸 다 녹이면 구별이 없죠. 원흉하다라는 말은 구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상할 때 내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삼라만상을 다 녹인다, 하나가 된다, 하나로 만드니까 구별이 없다, 라고 내가 생각하죠. 근데 이거 틀렸어요. 뭐까지 녹여야 됩니까? 나도 영광당 안에 집어넣어야 되죠. 왜냐면 나도 이 세상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부처님이 색성향 미적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이 미설시도 함께 이야기하니까 나도 넣어야 돼. 내 몸뚱아리도 금이고 눈도 금이고 머릿속에 뇌세포도 금이고 전부 다 금이야. 나도 그 안에 넣어야 돼. 이게 전부 다 녹아서 금덩어리 하나가 된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이거지. 일단은 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나도 없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금밖에 없는데 그거를 금이라고 이름을 할 이유가 없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데 굳이 이거를 시계라고 하고 이거를 태블릿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똑같은데 구별할 수가 없는데 이게 원흉입니다. 다 하나가 된다. 이게 하나가 되니까 부동,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거에는 시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영광로에 때려넣고 다 녹인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려면 시간이 1초 전에는 여기 있고 지금은 여기 있고 1초 뒤에는 여기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건데,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으니까 하나니까 움직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삼세가 동일제다.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아. 그래서 무거, 무래, 무주다. 무거는 뭡니까?
무과거, 무래는 무미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무주는 지금 현재에 머무르니까 현재도 없다. 그와 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 이 이야기를 지금은 이제 원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서 상상을 했는데, 거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계속 시간이라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라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중심에 있고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이게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멀어지든지 이쪽으로 멀어지든지 멀어져 간다. 이게 그의 갈 것자. 레는 내가 여기 있으면 나에게로 가까이 온다. 나에게로 가까이 온다. 이게 레입니다. 미래하면은 저기서 아직 안 온 거야, 내한테. 이게 뭐야? 과거는 멀어져 가 버렸어. 이미 저만큼 멀어져 가 버렸어.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과거, 저것이 과거야 라고 우리가 손으로 가리킬 수가 있습니까? 공간은 가능하죠. 여기 저기 가리킬 수가 있는데, 시간은 저거는 과거고 요거는 미래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시간은 가리킬 수가 없어요. 과거는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냥 머릿속에 기억, 추억, 이 정도밖에 없어요. 몇 가지 기억. 이거는 과거라고 볼 수가 없지. 미래도 우리가 저게 미래야 라고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 지금 여기 내가 머무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과거, 미래, 현재가 다 없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어디에 있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다. 이걸 이제 좀 더 요즘 이런 자연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이제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물체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임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 얘가 빨리 간다, 천천히 움직인다, 빨리 움직인다. 이걸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낸 거죠. 빨리 움직이네? 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이거는 천천히 움직이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구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관념이라고 그러지.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우리가 법성원형 무이상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별되지 않고 다 원흉하다. 둘이 아니다. 라고 설명할 때 큰 방, 작은 방 비율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큰 방, 작은 방. 머릿속에 내가 예를 들면 요 대웅전 크기의 방을 염두에 두고 이 대웅전보다 훨씬 더 큰 잠실 운동장만한 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정신사 대웅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방이 참 작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이거지. 그럼 이 말은 잠실 운동장만한 그 방은 큰 방이고 원래부터 그 방은 큰 방이고 이 정신사 대웅전은 원래부터 작은 방이냐? 그게 아니죠. 지금 내가 있는 방에 비하면 엄청 큰 방이죠. 내가 잠실 운동장하고 정신사 대웅전을 비교하니까
정신사 대형전은 작은 방이 되는 거고, 내가 생활하는 방하고 정신사 대형전을 비교하면 이 방은 또 큰 방이 되는 거예요. 정신사 대형전은 작은 방,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도 아니에요. 또 큰 방이기도 하고 작은 방이기도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이것이면서 저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 무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방에 대해서 이 방이 작다라는 건 내가 머릿속에 큰 방을 염두에 두고 큰 방과 비교를 해서 작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직전 찰나의 어떤 나의 기억과 지금 현재의 어떤 느낌을 비교해가지고 시간이 흘렀다. 이거는 과거야. 지금은 현재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은 비교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큰 방, 작은 방의 비율을 생각했을 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용수 스님이 중론에서 왜 과거, 현재, 미래가 공한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 내가 한 10번은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거는 또 텍스트를 보면서 해야지 그나마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니까 본문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 어쨌든 용수 스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공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를 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부동한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존재해야 과거에서 현재로 움직이고 현재에서 미래로 움직이는데 시간이 머무르지 않으니까,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없으니까 부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정멸한데 우리가 이것이 부동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세상 만물이 변화하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온갖 번뇌가 생겨서 본래 정멸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원래는 제법은 부동에서 본래 정멸이요. 이게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자면, 이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피부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우리는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시간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래야지 4차원 시공간 세계가 설명이 된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뭐 차가 100km로 달린다. 비행기가 뭐 엄청나게 마하 이 속도로 달려간다. 그럼 이런 속도는 어떻게 설명하냐? 그거는 정지는 우리가 시간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게 정지한 건데, 이게 우리가 틀어가지고 공간 방향으로 우리가 이거 방향을 틀면 그때 속도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물리학에서도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거잖아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흐름이 느려진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우주선이 엄청 빠른 속도로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오면 예를 들면 우주선은 1시간 걸려서 뭐 예를 들면 저 먼 어떤 다른 은하계에 갔다 왔어. 자기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1시간 걸렸는데 지구에서는 그 사이에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타임머신 효과지. 10년 뒤의 세계로 이제 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또,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법부동 본래죠. 모든 법은 부동하여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부터 정멸이다. 본래 고요하다. 라는 말은 법성 원형 무이상과 같은 말이다. 원형하다는 데서 부동한 게 나오는 거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고요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법성이 원흉하고 제법이 부동한 게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죽는 날까지 내가 생각해도 깨달을 확률은 9,900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그 뭐 법성이 원흉하고 제법이 부동한 걸 내가 알아서 그 어디다 쓸 건데 그렇죠?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이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법성이 원흉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흉하니까 결국 이거하고 융 다 녹여서 다 똑같은 거야. 세상 모든 게 다 똑같아.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지. 다른데 똑같다고 우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이제 저녁에 뭐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하고 8시가, 9시가 다 됐나 들어오는데 요즘 이제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밤에도 이 등산 산책을 많이 해요. 이게 위험해요, 사실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밤에 가로등 없는 데를 가면 헤드라이트가 쫙 비추는데 운전하는 나는 앞에가 잘 안 보여. 근데 그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눈이 부십니다.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불만 두 개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엄청 눈부시죠. 그 이제 사람들이 이건 8시, 9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등산은 아니겠죠. 이제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조심조심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한 나이 많으신 분이 부채를 이렇게 들고 차 앞에 딱 서가지고 저 카메라 그릴쯤에 서가지고 탁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난 왜 저러지? 이게 차를 일단 세워놓고 안 비키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냥 딱 부채를 들고 그래. 저 왜 저러나? 저 밑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여. 뭐가 있나 보다. 그냥 그래서 이제 옆으로 그 자리도 별로 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샥 비껴가지고 이제 갔어. 가면서 아이 저 양반 왜 저러지?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 양반 입장에서는 자기는 등산로를 지금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헤드라이트를 확 켜고 자기한테 그냥 달려온 거지. 차도도 아닌데 저런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제 노인네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비켜. 그래 이제 지나가 보니까 나도 이제 지나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우리 집에 가는데
여기는 아스팔트도 다 깔아놔가지고 말이 정상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는 거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왜 비키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이러냐 이거지. 지나가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자, 이런 경우에 왜 그 사람, 그 노인네는 기분이 많이, 얼굴을 내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게 헤드라이트가 밑으로 비추잖아요. 얼굴을 잘 못 봐요. 아마 인상이 엄청 험악했을 것 같은데, 기분이 많이 화가 났을 것 같고,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나도 화가 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의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게 원래는 법성이 원흉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 다르지만, 사실은 원흉한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고, 배려하는 거야. 왜? 다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법성이 원흉하다라는 것에,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너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너 왜 기분 나쁘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걸 먼저 내세우는 거지. 요게 이제 우리 법무들의 생각이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중생들의 눈에는 달라 보이는데 도인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야. 왜? 법성은 원흉하니까. 도인의 눈에는 저 할아버지가 내보고 비키라고 저러는구나. 그럼 비켜줘야지. 이게 이제 도인인데 나는 도인이 못 돼가지고 또 눈치도 없어가지고 지나고 나서 이제 짜증이 난 거지. 이렇게 우리는 깨달음의 이치를 우리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법성이 원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일체가 차별 경계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서로 다름을 강조하는 것보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디 나이도 어린 게 반말 찍찍하고 그러면 안 돼. 기분 나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뭐,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다 똑같은 일체 중생이니까 서로 다른 걸 먼저 내세울 필요가 없다. 차별 경계가 없다. 법성은 원흉하다. 그래서 둘이 아니야. 너와 나는 각각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 이게 법성 원형 무이상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